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의문이 저를 괴롭혔던 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정숙, 올해로 63세입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이 아파트는 저에게 딱 알맞은 공간입니다. 방 하나, 작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 좁은 발코니에는 제가 아끼는 국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발코니의 서면 아래 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종종 제가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48세였고 남편 없이 혼자 남겨진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우리가 함께 살았던 강남의 넓은 집은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고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해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면서도 제가 남편과의 기억을 간직하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저의 유일한 자랑이자 위로는 딸 은지입니다. 그러나 은지는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모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하긴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나눌 시간은 부족합니다. 통화는 대부분 짧은 안부 인사와 일상 이야기로 끝납니다. 엄마, 잘 계시죠? 민서 잘 지내고 있지? 이런 단순한 대화들이 전부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3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은 운동을 하곤 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할머니는 가끔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저는 홀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과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따뜻한 녹차를 끓이며 남편이 생전에 사준 오래된 라디오로 뉴스를 듣는 것이 저의 하루 첫 번째 일과입니다. 이후 동네를 천천히 산책합니다. 집 근처에는 작은 구멍가게와 익숙한 호떡집이 있습니다. 호떡집 사장님은 늘 환한 웃음으로 송할머니, 오늘도 잘 지내세요?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 소소한 인사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후가 되면 집안은 너무 고요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나 창밖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누군가 찾아오는 날이 아니면 저는 텔레비전을 켜둡니다.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텔레비전 소리 덕분에 집안이 덜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삶의 끝인가?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게? 조용한 시간마다 저는 종종 과거를 떠올립니다. 가족이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말이죠. 문지가 5살이었을 때 제가 직접 만들어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집 안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일 이야기를 하고 저는 남편 접시에 고기를 더 올려주던 그날들. 그런 추억들은 이제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재의 삶은 그렇게 우울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즐겁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웃음소리와 현재의 적막함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웠습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뜻밖에도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김경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애와는 졸업 후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추억이 스쳐갔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니?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경애는 반가운 마음으로 자신이 요즘 참여하고 있는 요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홍대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요리 강좌에 참여 중이라며 저도 함께하자고 권유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우리 같이 배우면서 재미있게 지내보자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고 오래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혜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랜 친구와 다시 시간을 보내고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한번 해볼게. 제가 그렇게 답하자 경혜는 기뻐하며 약속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홍대 근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낯선 환경에 들어서는 것이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대학생들, 일상에서 벗어나 취미를 즐기려는 주부들, 그리고 몇몇 연세 지긋한 남성분들까지. 그들의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강의실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라고만 생각했구나. 모두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강의실의 한쪽 구석에 앉아 경혜를 기다리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 기대감이 느껴지는 대화들. 그 순간 제 심장은 오랜만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 뒤 경혜가 도착하자 그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한 요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재치 있는 유머와 함께 천천히 레시피를 설명하며 모두가 따라하기 쉽도록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요리에 집중하며 조금씩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경혜와 함께 요리를 하며 우리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웃음소리가 자연스레 퍼져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완성된 요리를 함께 나누며 다른 수강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숙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한 수강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경혜와 함께한 시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요리를 배우며 느낀 성취감. 이 모든 것이 제가 잊고 있었던 작은 행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요리 수업에 몇 번 참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수강생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은 68세의 오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역사교사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오 씨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업 중간중간 역사적인 일화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그의 말투에는 특유의 따뜻함이 배어 있었고 제가 말할 때는 항상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존중받는 느낌들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자주 수강생들과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이 저를 더욱 끌리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간적인 교류를 다시금 일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오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송 씨,
수업 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찻집은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저는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과 딸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궤적을 걸어왔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송 씨, 정말 강하신 분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약간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하다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기 쉬운 일을 꾸준히 해내고 계시잖아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가치 있는 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오는 길,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따뜻함이 동시에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이게 사랑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제 마음속 한 부분이 깨어난 듯한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익명의 메시지를 받은 후 저는 준혁 씨와의 모든 대화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늘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와 경애의 경고는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도무지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면 왜 그 사람은 내게 알리고 싶어 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의문은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어떤 남자가 준혁 씨와 격렬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젊어 보였고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멀리서 들리는 말 한마디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심각해 보였고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그 남자를 진정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준혁 씨와 어떤 관계일까? 그 다음 주, 경혜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경혜야, 혹시 준혁 씨에 대해 또 들은 얘기 있어? 경혜는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인데 예전에 사업 때문에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더라고. 빚 문제도 있었다던데 확실한 건 몰라. 그녀의 말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과거에 문제를 겪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지금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왜 그런 과거를 숨기려 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준혁 씨의 전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송정숙 씨인가요? 그녀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녀의 말은 모호했지만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는 전 부인의 말, 경혜의 경고,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얽힌 퍼즐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의 과거의 진실인가? 아니면 그와 함께 느낀 행복인가? 준혁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저는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제가 내린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요리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준혁 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수수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르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이 어린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외모였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대로는 안 돼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돈이 없잖아. 준혁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저는 그가 과거에 많은 빚을 졌고 여전히 그것을 갚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의 전 부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냉랭했고 두 사람 사이에 얽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따뜻하고 진솔한 준혁 씨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혁 씨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그의 과거를 숨긴 채 저와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그를 대면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제 얼굴에서 환한 기색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전 부인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의 빚과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송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그 결과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걸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부인과는 그 문제로 헤어졌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송 씨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이 떠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진 문제를 알면 당신이 저를 멀리할까 봐 겁났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믿고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당신을 믿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만은 알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그의 과거와 빚이라는 현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뇌하며 뒤척였습니다. 오준혁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과거와 빚에 대한 사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진솔한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불안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을까?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랑과 따뜻함을 되살려준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적어도 한 번은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한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저희 이야기 좀 더 나눠봐요.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송 씨,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로만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면서 진짜 믿음을 쌓아가고 싶어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렇게 해요. 송 씨가 원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따를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연인 관계가 아닌 우정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리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고 때로는 공원을 걸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 중이지만 요즘은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마 송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네요.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대신 진솔함과 안정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결핍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3이나 관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와의 관계는 저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 관계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스스로를 외로움에 가두지 않을 것이며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것과 경험할 것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준혁 씨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느 날 아침 요리 수업에서 만난 수강생들 중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송 씨, 다음 주말에 저희 등산 모임에서 가을 단풍 구경을 가는데 함께 하실래요? 홍천 쪽으로 가는 코스인데 정말 예뻐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그 대답은 제 삶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등산 모임에서 저는 이전에 몰랐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뜻밖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손재주가 뛰어난 한 어르신이 직접 만든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인생은 이렇게 작은 행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딸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지야, 이번 추석에는 너희 집에 가고 싶구나. 그녀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세요. 민서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부산에서 보낸 추석 연휴 동안 저는 은지와 더 깊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딸과 함께 집안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가끔 외롭다고 느껴. 너희와 더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갈게요. 아니면 엄마가 부산에 더 자주 오셔도 좋아요. 그 대화는 저와 은지의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열린 인문학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삶의 두 번째 시작지였고 강연자는 70세의 작가였습니다. 강연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늘 있어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 갇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만난 몇몇 참가자들과 친해지면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제 삶은 더 이상 고요하고 적막하지 않습니다. 요리 수업, 등산 모임, 문화센터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경험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준혁 씨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잠시 멈췄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시나요?